다음 주는 어쨌든 전쟁입니다.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승수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다들 고생 많으셨죠? 저는 뭐 일주일 동안에 1년치가 노화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머리도 빠지고 흰머리도 더 난 것 같고, 일단 주름살이 막 자글자글 폭삭 늙어버린 한 주였는데, 그만큼 장이 너무너무 어려운 장이었죠. 뭐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같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뭐 젊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거 젊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한 주 또 어려운 시장 딱 끝나니까 이제 한숨이 후 나오면서요. 좀 오늘은 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이야기 먼저 해봐야 되겠죠. 뭐 어제 너무 이제 오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건 금요일날 여러분들 뭐 그나마 조금 이제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편하게 주말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정도. 자, 그러면 뭐 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어제 이제 우리가 파월 의장이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 인플레 압력, 즉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뭔가 이제 시장에서는 뭐라도 좀 해주겠거니라고 하면서 좀 기대를 했죠. 그런데 파월이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금 국채금리 상승 이거 견딜만 한 거다. 뭘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아직은 시장에 개입할 계획이 없다. 결국에는 이제 포커스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안심을 해준, 뭐 이제 안심해도 된다라는 멘트는 해줘도요, 시장에서 이제 원하는 건, 그래서 뭘 해줄 거냐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추가로 뭐 할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 주가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급락세가 나타났죠. 이렇게 급락세가 나타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상당히 시장이 원하는 멘트를 해준 게 아니라 실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급락을 때려 맞고 출발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얘는 꼭 그랬어야 되냐? 자, 근데 오늘 뭐가 있었냐면 중국에 또 전인대가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그 다음에 뭐 긴축으로 갈 거냐 부양을 지속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멘트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내심 중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재정정책을 축소를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중국 부양책 축소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재정적자 목표 GDP의 3.2%로 낮췄다. 이게 이제 작년은 팬데믹 때문에 중국에서 재정적자 목표치가 GDP 대비해서 3.6%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0.4% 감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재정적자를 감소하겠다는 이야기는 부양정책, 시장이 뿌리는 돈을 그만큼 0.4%만큼 감소를 시키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중국도 부양책 자체가 이제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와버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러스 국면이었기 때문에 워낙에 많은 금액을, GDP 대비 많은 금액을 재정적자를 목표를 잡았었어요. 3.6%는.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2%대였습니다. 이 3년 전에는 2.6%, 그리고 재작년에는 2.8%,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갑자기 껑충 뛰어오르면서 3.6%, 그리고 올해는 3.2%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됐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랑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충격파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것도 없는 결과가 나왔던 건데, 올해 뭐 경제 성장률은 6%로 잡았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쭉 끌어올리기 시작하죠. 중국장도 뭐 1%대 중후반에서 쭉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아직 중국장 마무리는 안 됐는데요. 우리 아까 장 마감하기 전에는 뭐 0.4%대까지도 반등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밑꼬리다면서 쭉 끌어올리는 현상이고,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장 보면 쭉 끌어올리면서 오늘 급락한 거는 다 만회를 하면서 그래도 마감이 됐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죽었다가 살려낸 케이스인데요. 오늘 완전히 죽을 수도 있는 날인데 살려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제 우리가 파월 때문에 울면서 시작했다가 리커창 때문에 웃으면서 끝났다라는 부분인데, 리커창이 무슨 멘트를 했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리커창이 무슨 멘트를 했냐면요. 일단은 경제 계획 아까 재정 적자도 이제 약간 축소가 됐다시피 발표를 한 이후에 어떤 멘트를 쳐줬냐면 필요한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리고 시장에서 걱정하지 마라. 유동성도 충분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생각이다 라고 멘트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현재 아까 그 결과도 딱히 시장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리커창이 멘트를 쳐준 거죠. 결과적으로는 파월이 나는 추가적으로 뭐 할 생각 없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출발했다가 리커창 총리가 유동성 계속 공급해 줄게 라고 시장에 이제 당근을 던져주면서 시장이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요. 다음 주는 이번 주랑 똑같이 어쨌든 전쟁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다음 주에도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이 전쟁에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이슈가 있죠. 이슈가 있고 뉴스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뉴스를 보면서 계속 그때그때 계속 시황을 계속해서 가늠을 해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기아차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요. 기아차가 갑자기 오늘 또 장중에 갑자기 파동이 나오기 시작해갖고 기아차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라는 질문이 좀 들었었는데요. 오늘 기아차 급등을 일각에서는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애플이랑 다시 손을 잡았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그런 루머가 좀 시장에 퍼진 것 같던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애플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반등이 나온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다른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기아차의 반등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아가 전기차, 그러니까 얼마 전에 현대차 아이오닉 공개가 됐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CV 전기차가 이달 말에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차 중에서는 K8 이것도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K8 같은 경우도 공개가 됐는데 그 내부가 상당히 멋있게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었던데 이 K8도 상당히 지금 현재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그 전기차가 올 봄에 결국에는 계약 경쟁에 이제 합류할 거다라는 신차 소식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기사가 멕시코 쪽에서 판매량 5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점유율이 무려 7.8%에 달했다고 합니다. 기아차만. 현대차 섞은 것도 아니고 기아차만 7.8%. 이거 고무적인 거죠. 그래서 공장이 셧다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고요. 6,395대를 팔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0대 중에 4대가 니오가 팔렸다고 했고요. 니오 때문에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소식,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애플 때문에 얼마 전에 시끄러웠지만 사실 애플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대기아차는 그냥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멘텀만으로도 주가가 잘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주가를 올리는 게 사실 이런 기사보다 오늘 주가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요.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원래 현대차, 기아차를 커버리지를 계속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이번에 처음으로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도 나오고 그리고 매수 추천 리포트가 나온 거죠. 골드만삭스에서 기아차의 목표 주가를 99,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도달하면 2차 목표가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현대차, 기아차의 애플의 모멘텀은 전혀 아예 제외하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글로벌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가 되면서 이제 바야흐로 내연기관차 시대가 지고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EV 플레이어, 즉 전기차 플레이어로서 지금 이미 시장에서 이미 부각을 받고 있는 회사가 현대차와 기아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의 주가 상승 여력은 항상 남아있다고 봐야 되고 이 회사들의 커버리지를 당장에 재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회사들이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있다. 그리고 이미 이 GMP 플랫폼에 기반했기 때문에 기반한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EV 플레이어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다. 그러니까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애플 때문에 얼마 전에 시끄러웠던 거고, 예, 그게 이제 악재 부분이 뭐 애플이랑 뭐 이제 협상을 안 한다 뭐 이런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레벨 다운이 됐기 때문에 악재는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러면 이 회사들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매수의 타이밍이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예. 이렇게 하다가 애플이랑 완전히 안 끝났을 수도 있죠. 근데 애플 이야기가 나오면 뭐 플러스 알파로 봐야지, 애플 아니면 이 회사들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 경쟁력만으로도 애플 손 안 잡아도요. 예. 앞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들은 이미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예, 자동차 메이커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체 힘만으로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에 또 힘을 비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전쟁은 이어지기 때문에, 예. 주말 동안에는 푹 쉬시고 오셔서 다음 주에 또 화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